안녕하세요, 와인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외편으로 소개팅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와인 꿀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개팅 많이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좀 많이 해본 편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방도 좀 술을 좋아한다면 소개팅을 할 때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술 좀 하면서 얘기들 더 깊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럴 때 이제 맥주나 뭐 소주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와인이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와인을 마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텝별로 좀 볼 건데 첫 번째 스텝은 상대 파악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상대가 와인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굳이 나대지 않고 시켜주시는 대로 잘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분도 와인을 좀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서 팁들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장소 파악입니다. 상대가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 레스토랑인가? 혹은 두 번째, 바 혹은 펍인가? 이게 중요한데, 자, 먼저 레스토랑 와인 주문 팁을 말씀드리면, 레스토랑은 첫 번째 만남이든 두 번째 만남이든 일단 밥을 먹는 자리죠. 그래서 아마 뭐 7시, 6시 이른 저녁일 테고 때 밥을 먹는 게 식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른 시간부터 술을 굉장히 취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양이 많은 와인을 시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글라스 와인이 있으면 글라스로 시키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건데 좀 의외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와인을 시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스파클링 와인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와인을 오픈해서 병 안에서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한 그림을 제가 따봤는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뭐 3에서 5일, 뭐 긴 거는 이제 5에서 7일도 있고 그렇죠. 화이트 와인도 5일까지도 되는데 스파클링 와인만 유독 이게 짧아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1에서 3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포가 빠지는 게 아무래도 조금 크리티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김 빠진 콜라는 다들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은 좀 이런 위험성이 있겠다. 물론 뭐 좋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픈 시간을 관리를 해가지고 글라스로 시켜도 질 좋은 상태로 와인을 서빙을 해주시겠지만 내가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게 아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글라스 와인 중에 있는 스파클링 와인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하우스 와인이 있으면 하우스 와인을 시키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와인이 그 글라스 와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우스 와인이 뭐냐면은 이 뭐 레스토랑이든 바든 이 가게에서 제일 자신 있는 메뉴, 뭐 대표 메뉴 혹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와인들을 하우스 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보통 하우스 와인을 글라스 와인으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하우스 와인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고 인기가 많은 메뉴이기 때문에 이게 오픈을 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여기 보시면은 뭐 5일 혹은 뭐 3일 안에 이거를 글라스로 와인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인기가 있는 와인이어야 되고 하우스 와인이 글라스 와인이 되는 경우가 많겠다. 근데 그렇다고 하우스 와인이 꼭 글라스 와인인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하우스 와인이라는 게 있다면 하우스 와인을 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팁은 너무 비싸지 않은 와인을 시키자예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화를 좀 그 신의 물방울 만화의 한 장면을 좀 따왔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어떤 레스토랑 주인이 이 샤블리 프리미에크리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에크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 와인을 내놨다가 그 토미네이스라는 와인 평론가한테 혹평을 당하고 그 이후에 손님이 되게 줄어들게 되죠.
그때 이제 호평을 당한 이유가 이 성게무스라는 요리랑 같이 냈는데 그 궁합이 안 좋다 해가지고 호평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 주인공이 이제 컨설팅을 맡아가지고 추천해준 와인이 오히려 이 마을 단위 샤블리 해가지고 아까 봤던 프리미에 크리보다는 등급이 낮은 와인이죠. 근데 이 와인이 오히려 음식이랑 궁합이 더 좋았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와인, 좋은 와인들은 와인 자체로 그 안에 이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와인 자체가 빈틈이 없죠. 그래서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너무 완벽해서 빈틈이 없으면은 좀 다가가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인도 와인 자체가 너무 완벽하면은 음식이랑의 궁합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데일리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인들은 빈틈이 있는 대신에 이 빈틈이 음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단점들이 메워지고 오히려 또 시너지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과 와인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을 느끼면서 대화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 만남에서라면 특히 이 레스토랑에서는 너무 비싸지 않은 와인을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레스토랑에서는 글라스로 시키자, 하우스 와인이 있으면 하우스 와인을 시키자, 너무 비싸지 않은 와인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인바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팁인데요.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풀바틀 와인을 시키자. 자, 와인바로 넘어왔다라는 거는 식사를 마치고 이제 술을 좀 본격적으로 마시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코올 볼륨이 있는 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글라스로 시키면은 더 비싸고 효율성도 떨어져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750cc짜리 바틀에서 100cc 정도를 따라내서 글라스로 파는데 이때 가격을 보통 한 4분의 1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750 중에서 100cc를 따라내서 4분의 1 가격을 받으니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비효율성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풀바틀 와인을 시키면서 이 풀바틀 와인을 먹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와인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의 소재가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와인의 매력이기 때문에 와인바에 가셨다면 풀바틀 와인을 시켜서 천천히 같이 음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스파클링 와인을 아까랑 반대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풀바틀 와인을 시킬 거기 때문에 아까 했던 김 빠진 콜라를 마시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스파클링 와인을 시키면 보통 이제 와인바에서 이렇게 칠링 버터를 주죠. 칠링 버켓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 로제 와인이라고 제가 또 써놨는데 로제 스파클링 이렇게 보면은 예쁘죠.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빨간 음료수가 예쁘게 이렇게 기포를 뽀글뽀글뽀글 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맛을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이 굉장히 특히 이제 와인 초심자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팁은 지갑을 열자. 이거는 이제 아까랑 또 반대되는 얘기인데 프리미엄 와인은 와인 자체로 빈틈이 없고 데일리 와인은 좀 이제 시너지를 잃었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와인바에 와서 또 음식을 막 시켜서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바에서는 와인 자체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와인바에서는 좀 괜찮은 와인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지갑을 열자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다시 요약을 하면은 레스토랑에서의 팁과는 조금 반대로 바 혹은 펍에 갔다면 바틀로 시키자. 스파클링을 좀 고려하자. 그 다음에 탕진잼 돈을 좀 쓰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어떤 메뉴를 고를 것인가를 또 좀 봐야겠는데요. 먼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고르는 거에 실제 어떤 라벨을 보고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와인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보면 먼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탈리아에는
소위 말하는 3대 이탈리아 명품 레드와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토스카나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피에몬테의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그 다음에 베네토의 아마로네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명품 와인, 이런 비싼 거 시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렴한 버전 이런 것들을 각각 추천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토스카나 지역의 키안티 클라시코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얘가 1번인 이유는 이 키안티 클라시코에 들어간 그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이 산미가 되게 높아요. 이게 산미가 높기 때문에 식욕을 되게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키안티 클라시코가 좋겠다. 그 다음에 특히 이 2015, 2016 빈티지, 요즘 그 레스토랑에서 보통 2015가 풀린 지는 좀 됐고 2016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레이트 빈티지예요. 유럽 전역에 아주 포도 작황이 좋았어요. 그래서 키안티 혹은 뭐 키안티 클라시코라고 적혀 있는데 빈티지가 2015, 16이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키셔도 돼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랑게네비올로인데 이게 피에몬테 지역의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를 만드는 품종이 네비올로라는 품종이에요. 요 네비올로죠. 근데 어떤 숙성 과정이나 포도 품질이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를 만들 정도가 안 되면은 랑게 네비올로 혹은 뭐 네비올로 달바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을 좀 기억해 두시고 네비올로라고 나와 있는 와인들을 좀 시키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폴리첼라가 이제 베네토 아마로네의 저렴한 버전이죠. 이게 사실은 발폴리첼라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옵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짜 프랑스 와인인데 사실 뭐 소개팅 하면서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시는 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래도 가셨다면은 와인을 추천을 받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프랑스 와인은 그렇게 그 음식이랑 페어링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음식 메뉴도 좀 까다롭게 골라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와인 페어링이 있으면은 와인 페어링까지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뭐 가격이 좀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와인 페어링이 없다면은 내가 와인을 하나 골라야 된다면 남부 지역의 와인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지도상에 보면 여기 지역이죠. 랑그독, 론, 프로방스 지역인데 그래서 영어로 그래도 메뉴판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보면 론, 그 다음에 프로방스, 랑그독 이쪽 지방의 와인을 그래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 지방이 그나마 이제 프랑스 와인들 중에서는 주장이 좀 덜 센 편이고 음식이랑도 궁합이 비교적 무난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페인 와인인데 스페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대충 시켜도 다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래서 뭐 아무 지역이나 시켜도 다 맛있지만 특히 리베라 델 두에로 그 다음에 리오아 이 지역에서 나오는 템프라뇨라는 품종이죠. 템프라뇨인데 이 와인을 시키면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까바를 시켜보자인데 이 까바라는 게 바르셀로나 잘 아시죠? 바르셀로나 근처 지역을 까탈루냐라고 불러요. 까탈루냐 지방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이고 이 스페인의 굉장히 대표적인 와인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페인 레스토랑을 갔다면 까바를 시켜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토랑에서는 글라스 와인을 좀 찾아보자 그랬죠. 그래서 글라스 와인 메뉴를 좀 보니까 레드 와인에 여기 2015 키안티 클라시코 체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 빈티지 혹은 2016년 빈티지에 키안티 혹은 키안티 클라시코 있으면 무조건 시켜봐라. 그래서 이거를 냉큼 시켰죠. 시켰더니 이렇게 와인이 나왔어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골라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와인바에서 와인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좀 실제적인 내용인데 와인바에서는 바틀로 시키라고 했죠. 바틀로 시킬 때 레드 와인은 신세계 와인,
화이트 와인도 신세계 와인, 그리고 신세계 와인 중에서도 레드 와인은 호주 시라즈 혹은 미국의 까쇼, 까베르네 소비뇽이죠. 이런 와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 혹은 미국의 샤도네이,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왜 신세계 와인을 추천을 드리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첫 시간에 구세계 와인이랑 신세계 와인으로 크게 이제 지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구세계는 맛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신세계는 맛의 접근성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접근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초심자들이 먹어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맛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맛의 접근성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실 향이 굉장히 풍부하다거나 아니면은 초콜릿 향이 난다던가, 이런 오크 향이 좋아서 뭔가 기분 좋은 향이 난데,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세계 와인에서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상대나 나나 와인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초심자다 그러면은 신세계 와인을 골랐을 때 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와인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파클링 와인을 시키자라는 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샴페인류를 찾자고 했어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발포성이 좀 낮은, 그러니까 약발포성 와인도 있고, 스파클링이 좀 센 와인들도 있는데, 샴페인류를 찾자라는 거는 스파클링이 좀 센 거를 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프랑스에 이제 크레망이 있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에 샴페인도 있죠. 샴페인이 사실은 제일 좋은데, 조금 비싸기도 하고 해서, 좀 대안을 찾자면은 크레망이죠. 그래서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지역만 다른 거예요.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온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올 수가 있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더라도 크레망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와인들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의 까바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이것도 좀 실제적으로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쪽 사진에는 여기 보면은 추천 와인이라고 써놓으셨어요. 보면은 아파 멜롯, 그 다음에 바로사 쉬라즈, 그 다음에 더 복서 쉬라즈, 그 다음에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이 이렇게 별표가 달려있죠. 보면 미국, 호주, 미국. 프랑스에는 별표가 안 달려있어요. 이탈리아에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가격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초심자들도 마셨을 때 직관적으로 되게 맛있고 인기가 많은 와인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호주 시라즈 2개, 미국 까베르네 소비뇽 1개, 물론 한 개는 미국 멜로시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미국 까쇼 혹은 호주 시라즈를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모스카토 다스티, 이것도 물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달달한 와인이죠. 얘는 이제 약발포성 와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크레망이나 까바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크레망이 있고, 얘도 적혀있지는 않지만 얘도 까바죠, 로저그라트. 그래서 샴페인을 물론 시킬 수 있습니다. 샴페인을 시킬 수 있죠. 여기 3개나 샴페인인데 얘네들은 가격대가 좀 세요. 10만 원이 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시면 샴페인을 시켜도 되겠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 이제 유사한 답안으로는 크레망, 이거랑 그다음 로저그로트 훨씬 더 저렴하죠. 이런 옵션들이 있겠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요약을 드리면, 상대방이 와인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자리인지 파악해서, 레스토랑이면 글라스로 양이 많지 않은 걸로, 그 다음에 하우스 와인이 있으면 하우스 와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지 않은 와인을 시키자. 반대로 바 혹은 펍이다 바틀로 시키자. 스파클링을 좀 적극 고려하자. 그 다음에 가격대가 좀 있는 걸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